야, 이 진동 개 미쳤는데? 아까 사이트에서는 요거 뭐라 그러냐? 비대칭 진동이라고 했잖아. 비대칭 아니야. 오늘은 그립처에서 나오는 햅틱스라는 컨트롤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트롤러가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긴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듣지도 못한 회사에서 뭐 이런 컨트롤을 출시를 했대. 그래서 일단 구매를 하긴 했는데 일단 스펙만 봤을 때는 야, 진짜 경쟁성이 있다. 이렇게 느낀 패드예요. 예, 그래서 7만 원에 출시하는 패드로서 사실상 이 7만 원대에는 경쟁자들이 듀얼센스밖에 없거든요. 뭐 블리츠나 레인보우가 할인할 때 이 정도라서 이 10만 원하고 5만 원 사이 딱 그 갭에 어떤 스펙을 출시했냐? 8K라는 폴리네이트를 탑재를 했다. 그리고 TMR이라는 트리거를 가졌는데 뭐 이상한 뭐 새로운 게 들어있다고 해요. 뭐 TMR 트리거 스텝 어저스먼트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일단 뭐 처음 써보는 거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이 회사가 제가 뭐 구글에서도 찾아보고 했는데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듣보야. 처음 듣는 회사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 이런 거를 출시하니까 제가 완전 놀란 거지.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써봐야겠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 통해서 달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내돈내산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안 사셔도 되고 괜찮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는 또 좋은 패드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선택권이 주어진다라는 점, 이 패드 시장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립처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박스를 주는데 일단 패키징 하나만큼은 괜찮아요. 어디 하나 뭐 찌그러서 온다 이런 건 아예 없고. 자, 요거를 한번 뜯어보면은 자, 요런 박스가 있고요. 자, 오이 패키징 괜찮은데? 뜯자마자 뭐 요런 것들도 주네. 브랜드 파운더에서 주는 메시지인데 뭐 아무튼 뭐 이거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요게 패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블랙 색상을 주문했고 화이트로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여기 USB 동글. 그리고 요거는 뭐냐? 케이블이겠죠? USB-C 케이블을 주네요. 네, 케이블 상태는 나일론 파이브력이어가지고 괜찮은 케이블을 또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때요? 디자인은 좀 샤이니하긴 하죠. 반짝반짝거리면서. 근데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게 페이스 플레이트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없으면은 이렇게 무광으로도 즐길 수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이쁜데? 나쁘진 않아. 그리고 또 요거를 또 끼면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사이즈 같은 경우는 듀얼 센스네. 그립감은 듀얼 센스다. 이게 엑스박스처럼 좀 뭔가 둥글둥글하면서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아니고 좀 뾰족하면서 그 듀얼 센스 느낌 알잖아? 딱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듀얼 센스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은 이거 아주 익숙해 오늘 말이 안 나오네요. 아주 익숙해 할 만한 그런 컨트롤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그 부피도 이 길이라고 하죠. 이 길이도 매우 짧아. 그래서 손 작으신 분들께도 아주 좋은 그런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질 같은 경우는 이게 당연히 플라스틱이긴 하겠죠. 근데 이게 아주 매끈매끈한 재질이야. 이 소리 들리시려나?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플라스틱이긴 한데 모르겠어. 이게 코팅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만지면은 느낌은 좀 괜찮다. 아무튼 이거를 더 자세히 파헤쳐 보기 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스펙을 같이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처음 이제 등장한 패드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구매하시기 전에 중요한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나한테 맞는 패드일까? 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패드에서 무엇이 하나 더 추가돼 있을까? 그러니까 구매 메리트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시면은 뭐 Feeling Flagship Dare to Touch라고 하는데 그냥 플래그십 모델이다 이렇게 하고 칼리 마이크로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옴니 텍탈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마이크로 플리스 베이비 스킨 코팅이라고 하네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잘 몰라. 왜냐면은 이 중국 회사들이 이제 뭐 이런 그 변역을 돌릴 때마다 좀 의미가 다른 게 좀 나오긴 하는데 마이크로 플리 베이비 스킨 코팅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네. 그러니까 베이비 스킨, 그러니까 애기 피부를 만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 피부가 아주 부들부들하잖아. 근데 진짜로 그런 느낌이긴 해. 여러분들 이거 만지잖아? 진짜 부들부들해요. 아까 내가 그 표현하려고 했던 게 그런 것 같아. 플라스틱이긴 한데 그 거칠거칠하거나 뭐 싸구려 그게 아니라 애기 엉덩이 느낌? 그 정도로 부드럽기는 해요. 유일하긴 해.
그리고 트리거가 Sharktooth Vertical Trigger Switch다. 그러니까 이게 샤크투스라고 해가지고 상어 이빨의 버티컬 트리거 스위치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보자. 어이? 이게 알리에 등록된 거하고 좀 다르네. 알리에서 나오는 사진은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 컨트롤러는 그냥 1단계, 2단계밖에 없거든요. 이건 좀 그러네요. 이게 허위 마케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예. 아무튼 자, 다음은 이제 캐파시티브 조이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K 칩을 사용하고 16비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요거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딱 보시면은 여기 보라 색깔이죠. 그죠? 이 보라 색깔의 이제 조이스틱이라고 하면은 K실버에서 나오는 JL16입니다. 그래서 이 조이스틱이 탑재된 컨트롤러들 말씀드리자면은 PXN의 8K 모델, P5 P8K 최초로 이제 캐파시티브 장착이 된 그 컨트롤러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바패드의 휴벤2도 요거를 장착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요것도 캐파시티브 조이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액션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옴론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액션 버튼. 이 느낌이 닌텐도 스위치의 액션 버튼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EasyXMX 알지? EasyXMX에서 S10이라는 그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그 컨트롤러랑 느낌이 비슷해요. 이게 둥그렇게 돼 있지 않고 좀 이렇게 플랫하게 돼 있거든요. 평평하면서 누른 느낌은 되게 쫄깃쫄깃하면서 흔한 엑스박스의 버튼 느낌은 아닙니다. 조금 더 라이트하면서 좀 누르는 느낌이 있는 그런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액션 버튼의 키압 같은 경우는 60g 포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이따 이건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자이로도 있고 비대칭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로터리 진동이겠죠. 아무튼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이제 자랑스럽게 마케팅을 하는 부분은 이제 8K라는 것과 정전식 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 코팅의 스킨, 이 느낌, 재질 이런 것들을 좀 발각시키고 있고, 그리고 성능대에서도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네. 이제 홀리팩과 비교하면서 이제 캐파시티브 조이스틱에 대한 성능을 말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JL16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떤 정도의 스펙이 나오는지 상당히 좋기는 해요. 아무튼 이 정도가 스펙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듣보 회사다 보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매크로나 매핑 설정하고 싶다면은 이게 컨트롤러 안에서 자체적으로 되는 건지는 또 몰라. 왜냐면은 이게 그 사용 설명서도 같이 주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보시면은 터보나 뭐 이런 버튼들은 주어지지는 않아요. 네, 아무튼 그게 좀 단점이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를 하시면은 뭐 어떻게 어디서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에서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버튼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숄더 버튼은 텍타일 버튼을 사용하고 있고요. 트리거는 댐페닝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조금 튕겨 나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 끝에 부분은 좀 뾰족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리거 누를 때 이 뾰족한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숄더 버튼이나 트리거 같은 경우는 이 텍스처가 잘 마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올리셨을 때 이 거칠거칠한 부분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백 버튼 같은 경우도 텍타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백 버튼 아니네. 텍타일 맞습니다. 백 버튼은 텍타일 2개가 주어지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트리거 락까지 존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트리거 락 같은 경우는 트리거 락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이 누르는 느낌이 즉각 반응이고 이 마우스 클릭이 상당히 좋아요. 트리거 락은 아주 좋습니다. 자, 다만 이제 뒷면을 보면 이제 차징 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전도구나 이런 것들은 따로 사용하실 수 없는 걸로 보여지고, 밑에는 블루투스랑 아니네. 죄송해요. 밑에는 동글이랑 블루투스랑 닌텐도 스위치 이 3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D패드는 마이크로 스위치입니다. 마이크로 스위치로 되어 있는 거 오랜만에 만져보네. 게다가 여기 가운데는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또 십자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때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구별할 때 도움이 된다. 이것도 주어지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썸스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썸스틱은 갈림 방지가 좀 덜 된 느낌이에요. 보니까 이 갈림 방지가 따로 탑재가 되어 있긴 한데 아주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걸리적거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스페이쉴드의 강림 방지 링을 쓰면은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페이쉴드의 그 갈림 방지 링인데 제가 이거 사용한 후부터 거의 모든 패드들에 다 집어넣긴 해요. 플라이디지 제품 빼고는 이거를 제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관심 있으시면은 꼭 하나씩은 사세요. 괜찮아. 오케이. 스페이쉴드를 장착하니까 진짜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소리가 거의 안 나고 이거 사용할 때는 꼭 갈림 방지 링을 사용하세요. 자, 아무튼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연결해보고 이 컨트롤러가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트롤러 연결했는데 진동이 두루룩 울렸거든요. 이 진동이 진짜 묵직했어. 진짜로. 와, 이거 진동 있다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진짜. 이 다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다라락 이거잖아. 요거는 두두두두. 이 새끼 아니, 욕하긴 싫은데 요거 욕 나오게 만드네. 아무튼 자, 게임패드에 들어가서 자,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연결이 됐고요. 엑스박스 360으로 인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서클 에러 먼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서클 에러는 오잉? 왼쪽은 11%고 오른쪽은 0.3이래. 이게 왜 이렇게 된지는 저는 알 것 같긴 한데 사실 FPS 하시는 분들은 우스틱을 동그라미로 놓고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그 러인풋으로 놓거든요. 그래서 FPS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상 유저들이 좀 겁먹지. 패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요거를 또 이제 소프트웨어를 또 조정해줘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있긴 있겠죠. 근데 없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왼쪽은 11% 나오고 오른쪽은 0.3이 나온다. 데드존은 조금 걸려 있네요. 데드존도 좀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D패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케이. 이게 조금 아쉽네. 이 D패드가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을 십자키에서 떼면 안 돼. 이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십자키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제 실수입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은 괜찮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이 좀 크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십자키 말고 좀 바깥에 있는 걸 누르게 되거든.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 근데 이 엄지를 떼지 않고 십자키에서만 그냥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이 십자키에서 넘어갈 때는 조금 아쉽다. 이게 좀 있습니다. 조금 아쉽네. 왜냐면 버튼 키감은 아주 좋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조금 복불복이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숄더 버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플랫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봐봐. 이게 좀 이게 그 직각으로 돼 있지, 일직선으로. 그래서 이 손가락이 동그랗게 감싸지진 않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손가락을 얹을 순 없고 조금 이렇게 손가락 꺾어줘야 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안에나 오른쪽이나 튼튼하기는 해요. 고장 날 것처럼 보이는 이제 숄더 버튼은 아니다. 자, 트리거 데드존을 확인해 볼 텐데 이제 트리거 데드존은 조금 있습니다. 네, 스타트 데드존이 한 10% 정도 아닌가? 7, 8%? 7, 8% 눌렀을 때 입력이 되고, 엔드 데드존 같은 경우는 없어요. 엔드 데드존은 딱 정확하고 스타트 데드존이 조금 있긴 하다. 자,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셀렉트 메뉴 이런 거 버튼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근데 여기 밑에를 보면은 또 다른 버튼이 있어. 이게 매크로인 것 같아. 그죠? 동그라미가. 그래서 각종 컨트롤러의 설정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눌러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사용 설명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건 좀 아쉽다. 요렇게만 좀 아셔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백 버튼은 좋아요. 백 버튼 위치는 완벽해. 그러니까 손을 얹었을 때 백 버튼에 알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백 버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스틱 디바운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스틱 튕김은 좀 있네요. 네, 스틱 디바운스는 좀 있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은근 있는 디바운스입니다. 그래서 레이싱이나 이런 게임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참고해 주시고, 자, 썸스틱 캡 같은 경우는 17.1이라서 플레이스테이션의 그
썸스틱입니다. 예, 그래서 액세서리 넣으실 분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스틱 텐션 같은 경우는 60g 포스네. 예, 비교적으로 다른 JL16 사용하는 그 스틱보다는 좀 많이 조금 덜 나갑니다. 액션 버튼은 한 120 정도 나와요. 예, 60g 포스는 아니다. 사실상 숫자로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애매한 게, 이게 아무리 숫자로는 120이 나온다고 해도 이 누르는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아무튼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거죠.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 그 부분 좀 알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제 폴링 레이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동 느낌 진짜 좋다. 여러분들 컨트롤러 연결하자마자 이 진동이 울리거든.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와, 이 진동을 제가 한 번도 체감해 본 적 없는 것 같아. 진짜로. 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8K 폴링 레이트잖아요. 네, 8K가 바로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 지금 997로 제한이 걸려 있어요. 이게 사실상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오버클럭킹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오늘 이 결과들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된다. 그지? 이 소프트웨어 좀 어떻게 좀 아는 방법이 없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예, 이게 제가 아무리 구글 들어가서 이 회사를 이름을 쳐도 뜨질 않거든. 이게 그립처라는 회사인데, 이거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폴링 레이트는 997 정도 나왔고, 자, 이제 해상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자, 해상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JL16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해상도 하나만큼은 진짜 높아요. 예, 정전신 스틱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 PXN P5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모바패드도 제가 세팅을 쟀을 때 해상도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3,000, 5,000 정도? 3,000에서 5,0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호. 해상도가 250.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가 300인데, 이게 그래서 그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8비트로 지금 제한이 걸린 거야. 이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서 비트레이트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거 아시죠? 지금 이거 100%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8비트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서클 에러도 마찬가지고, 해상도도 마찬가지고, 폴링 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밑단계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 이거 진짜 애매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최상급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컨트롤러가 여러분들 맞는 건가, 또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걸 다 낮춰서 지금 테스트를 하니까 지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선형성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형성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훌륭하다 볼 수 있죠. 네, 그죠? 이거 조금 진짜 아쉬운데, 이거 어떻게든 소프트웨어를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좀 포함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찾을 수 있으면 찾아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에 포함이 안 됐으면은 오늘 안으로 제가 못 찾은 겁니다. 네, 아무튼 레이턴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 3mm에서 5mm. 예. 그럼 많이 나올 땐 6mm 정도 나오네.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탑티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용납이 되는 수준이다. 예. 오케이, 레이턴시가 4.8 나왔습니다. 네, 5ms 안에 들어와서 경쟁적인 게임 안에는 충분히 합격 수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이 정도면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가격 대비로 보자면은 뭐 여기 PXN P5도 있을 테고요. 그냥 보시죠. 네, PXN P5도 있고 듀얼센스도 있죠. 네, 듀얼센스. 그리고 블리츠, 블리츠 2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가 비슷한 가격대거든요. 블리츠 2, 듀얼센스, 그리고 PXN P5. PXN P5는 더 저렴하긴 한데, 이게 왜 좋은 평가를 받냐면은 아무리 플라스틱이고 내구성이 안 좋아도 레이턴시랑 폴링 레이트가 아주 훌륭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엑스인풋으로 케이블로 쟀을 때 버튼이 1.4,
스틱이 6.1 정도 나온다. 블리츠는 비슷한 가격대라 볼 수 있지만 요것도 한 5.1, 5.19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듀얼센스도 한 6대 정도 나오나? 7.41, 8.27. 예. 그래서 보시면은 블리츠보다 빠르고 듀얼센스보다 빠르고 근데 PXM-P5보다는 조금 있다. 사실상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비교 대상을 드렸잖아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쵸? 그래서 4.8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이제 스틱 레이턴시도 어떻게 보면은 블리츠보다 좀 빠르면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사용 설명서가 주긴 주어져요. 아까 그 케이블 있는 그 박스 안에 들어져 있는데 설명서가 주어지긴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펌웨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위챗 어카운트를 친구 추가해서 거기서 다운받으래. 그러니까 이제 해외 그런 카톡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해서 이제 그거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렇다. 누가 이렇게까지 하냐. 나도 귀찮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귀찮을까. 이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매핑이나 또는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또는 터보 이런 거는 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참고하셔서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기는 한다. 자, 일단 레이턴시 테스트를 좀 이어가기 전에 일단 조이티에서 한번 이 스틱의 비트레이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봐봐. 9비트로 되어 있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비트레이트가 적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해상도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인데 이 소프트웨어 기본 설정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꺼리꺼리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 사용 설명서에 컨비네이션 키라는 게 있는데 잠깐만. 여기 읽어보면은 데드존 설정을 일단 풀 수 있다라는 게 랩스틱과 우스틱을 한 5초 동안 눌러주면 풀어진대. 자, 그래서 이거 잠깐 테스트 좀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데드존이 조금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데드존을 풀고 싶으면은 이 왼쪽과 우스틱을 5초 동안 누르래. 오케이, 5초 동안 누르면은 진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데드존이 풀려졌다. 보이시죠? 이렇게 데드존을 풀 수 있다. 요게 있고, 자, 다음은 이거는 이제 다음은 이제 서클 에러. 서클 에러 0% 그리고 10%를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 터보 버튼이랑 요거랑 랩스틱과 우스틱을 5초 동안 3초 동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또 진동이 울렸어. 이제 서클 에러이 0%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게 있었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시 이렇게 또 3초 누르면은 또 이제 사각형으로 바뀌겠죠. 자, 진동이 울린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근데 사각형으로 했을 때는 왼쪽밖에 안 바뀌어. 이건 조금 아쉽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진동 설정. 진동 설정은 이 동그라미 누르고 위아래만 누르면 됩니다. D패드. 동그라미 누르고 진동을 키우고 와! 야, 이 진동 개 미쳤는데? 야! 아까 사이트에서는 요거 뭐라 그러냐? 비대칭 진동이라고 했잖아. 비대칭 아니야. 오! 느낌 진짜 좋다. 오케이, 일단 진동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로터리이기는 해요. 이게 돌아가는 방식이야. 근데 이 돌아가는 게 이 중간 사이에 그 빈 공간이 없어. 그래서 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진동이 뭐라 그럴까? 강하면서도 묵직해요. 이 정도 진동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한 20만 원대 컨트롤러. 아펙스보다 좋거든. 근데 다만 이제 이 진동의 강도를 낮출수록 더 좋아져. 진동의 강도가 낮아질수록 이 강도, 그러니까 덜덜덜덜한 거는 조금 줄어지면서 이 부드럼만 낳는다. 그래서 진동 강도가 조금 한 20% 정도 된다 하면은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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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 이런 느낌이야. 참 신기하네. 이게 이름이 그립처 햅틱스라는 말이잖아요. 햅틱스. 솔직히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햅틱스라는 단어가 이 진동에서 따온 말이 아닐까? 우리는 이런 진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햅틱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내피셜도 한번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대신에 폴링 레이트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그게 없다.
예, 사용 설명서에서 여러분들이 폴링 레이트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컨트롤러 바꿀 수 없다라는 거지. 요거는 좀 일단 넘어갑시다. 네, 스틱 레이턴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리츠보다 좀 빨리 나오긴 해야 돼요. 그래야 추천드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블리츠가 한 5mm대 정도 나왔으니까 요것 또한 스틱이 5mm대 정도 나오면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 6mm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는 수준. 아무튼 오케이. 12 아쉽네. 아쉬워. 네, 레이턴시가 12.38이 나왔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15ms 안에만 들어와도 뭐 경쟁적인 게임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컨트롤러이긴 합니다. 예, 다만 요새 들어서 많은 분들이 성능 I want this, I want that 뭐 이래가지고 좀 기준 상향 편준화가 돼서 그런 건데 이런 거 나쁜 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햅틱스라는 8K, 8K는 결코 그냥 마케팅이었다. 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100% 완벽하게 말씀을 또 못 드려. 왜냐하면 지금 8K로 지금 테스트를 해보진 못했으니까. 근데 8K로 올린 다음에 레이턴시가 더 빨라지면은 그건 또 다른 이야기긴 하죠. 근데 제가 드는 그 예상은 네, 추측이긴 한데 PXMP5가 여기 있고 햅틱스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PXP5는 완전 경쟁적인 모드의 컨트롤러인 거고 이 햅틱스는 좀 캐주얼에 적합한 컨트롤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빌드 퀄리티도 마찬가지고 PX는 그냥 플라스틱 껍데기거든. 근데 안에 들어있는 게 완전 이제 성능급 이제 좋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빌드 퀄리티도 좋고 아까 그 애기 엉덩이 스킨 이거 진짜 느낌도 좋고 진동도 겁나 좋았고 대신에 레이턴시가 12ms여서 좀 캐주얼에 좀 적합한 그런 거다. 그래서 같은 정전식 JL16 스틱을 사용하고 있지만 요거는 경쟁이고 요건 캐주얼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류가 나눠지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있어서 나는 그냥 조금 싸구려 느낌 난다고 해도 성능을 원하냐 이쪽 가면 되는 거고 나는 좀 진동과 그리고 이제 트리플 A 게임 했을 때 이런 걸 좀 제대로 경험을 하고 싶다면 이쪽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또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적인 건 뭐다? 이 두 개를 합친 거다. 그렇잖아. 이 두 개를 합치고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은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은 진짜 가능성이 있는 게 이 게임서 8K도 요새 출시하고 있지만 이 진동만큼은 아직까지는 1티어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햅틱스 컨트롤의 진동을 가지고 8K의 성능이 나온다 하면은 저는 이거 완전 여러분들께 바로 사라고 해요. 요것도 분명히 메리트는 있어요. 예, 즐길 사람들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컨트롤러로 다루는 채널로서는 뭐 이기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제 생각은 그렇다. 나였다면은 20만 원 내더라도 그런 걸 사겠다라는 건 좀 있다. 왜냐면 제가 또 컨트롤러가 많긴 하니까. 아무튼 그래도 한 7만 원대, 6만 원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진동을 원한다면은 이거예요. 진동이 완전 다릅니다. 예, 그래서 난 진동만 원한다. 레이턴시도 그래도 합격 수준? 이걸로 가면 되긴 해. 자, 그래서 오늘 레이턴시도 알아봤고 진짜 아쉬운 점은 진짜 폴링 레이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설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FPS 하기 위해서도 이제 해상도를 좀 재긴 해야 되는데 해상도도 못 쟀다라는 점 그게 좀 있긴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위치로 연결을 해서 자이로와 이제 또 그 진동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스위치가 연결됐습니다. 자, 자이로 기능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자이로는 추천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이로가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 자이로의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고 예,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예, 자이로는 그렇게 좋지 않고 자, 진동을 한번 볼 텐데 오케이. 진동은 스위치로 사용했을 때 이 HD 진동이 없으니까 좀 뭔가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예, 이게 스위치 게임 할 때는 뭔가 짜릿짜릿하면서 빠릿빠릿한 그런 진동이 좀 나와야 좀 제맛인데 스위치로 사용하기에는 이 럼블이 로터리 럼블이 그닥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다. 요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은 내가 봤을 때 엑스박스 게임이나 또는 이제 그 스팀 게임들 하실 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스위치 깨우기 되는지는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깨우기도 되지가 않네. 아무튼 이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해준 부분도 있고 기대 이하로 해준 부분도 있고 해서 제 전체적인 평가는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자스럽다라는 부분이 없고 확실히 뭔가 해내려고 했던 모습이 보여지고 그 많은 노력들이 대신에 이거를 이 육각형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면이 확실히 존재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셔야 될 점 몇 가지만 좀 집어두고 정리를 드리자면은 일단 이 썸스틱의 그 갈림 방지는 스페이스 쉴드의 갈림 방지를 꼭 써라. 그렇게 부드러운 스틱은 아닙니다. 디패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스위치로 되어 있어서 키감은 매우 좋지만 이제 이 십자키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터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 설명서 잘 읽어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 액션 버튼 같은 경우는 쫄깃쫄깃하고 좋습니다. 대신에 좀 닌텐도 스위치 액션 버튼과 비슷해요. 그래서 손가락이 작으신 분들께 최적화된 컨트롤러 같아. 디패드도 그렇고 액션 버튼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립감도 그렇고 듀얼 센스의 조금 작은 버전이다. 손이 작으신 분들과 그 듀얼 센스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비대칭 컨트롤러가 좀 적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숄더 버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평평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얹은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렇게 꺾어서 사용한다는 점과 트리거는 트리거 스위치를 켰을 때 쫄깃쫄깃하고 아주 좋긴 합니다. 백 버튼도 문제 없고 전체적인 이 느낌은 진짜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실리콘은 아닌데 이 아까 그 마케팅으로 말한 애기 엉덩이 느낌이 나긴 한다. 폴링 레이트는 8K까지 나오는 컨트롤러이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조정할 수 없어서 오늘은 1000Hz밖에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해상도 같은 부분도 지금 9비트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소프트웨어를 하는 방법이 없다. 펌웨어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는 뭐 위챗이라는 앱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야 된다. 이게 있고요. 아무튼 햅틱스라는 관계자가 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제발 좀 이런 것들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또는 뭐 중국의 빌리빌리에서는 누가 다뤘으면은 거기서 또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제일 좋은 점 진동이 아주 좋습니다. HD 진동이 아니고 햅틱 진동도 아니에요. 근데 이 로터리 진동 중에서는 1티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아펙스도 로터리고 베이더도 로터리고 G7도 로터리고 다이오플도 로터리고 다 로터리가 많잖아. 그 로터리 중에서 로터를 사용하는 그 진동 중에서는 아주 좋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강도를 올릴수록 조금 이 떨림 현상이 좀 일어나는데 강도가 낮아질수록 되게 묵직하고 부드러운 걸 체감할 수 있다. 그래서 묵직한 진동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그래도 그나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 레이턴시가 4mm, 4.8 그리고 스틱이 한 12 정도 나왔으니까 경쟁적인 게임 하신다기보다는 캐주얼 유저에게 조금 더 적합한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립처의 햅틱스라는 컨트롤러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G7 8K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되신다면은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 햅틱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